Hello and welcome to the interview. I'm Kim Min-jung. Korean historical dramas are hardly a thing of the past. They are hugely popular whenever they come out. Today on our interview, we'll be sitting down with the makeup director of these historical dramas, so stay with us. Turning the beautiful and handsome faces of actors into the faces of characters, makeup completes acting performance with characterizing details like beards, wrinkles, and even skin tone. A new exhibition sheds light on this fascinating behind-the-scenes artistry. Creating the Face of Cinema is an exhibition that brings together tools and accessory pieces that were actually used in Korean cinematic productions. The exhibition is organized by makeup director Tae-hee Cho, a veteran artist of 17 years with a long list of grand period productions under his name. 제일 인상 깊게 본 작품은 광해고요.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이 작품전을 통해서 그분의 작품에서 사용했던 소품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히 알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時代劇の場合は特にひげの描写であるとか髪の描写であるとかあと男性もそうですけれどもかんざしとか髪飾りが繊細でありながらもすごくモダンで精錬されていて。 Few may notice it, but that's how good makeup puts that crucial finishing touch to films. The interview meets with artist director Tae-hee Cho to see all the faces of cinema.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분장 감독님은 처음 뵀는데 오늘따라 또 분장에 되게 신경이 쓰이네요. 분장이라는 일이 주로 카메라 밖에서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 일인데 오늘 저희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나오셨어요.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저 항상 뒤에 있던 직업이었는데 오늘 제 앞에 와서 인터뷰를 하고 사실 카메라 앞에 서보니까 배우들의 느낌이 어떨지에 대해서 크게는 아니더라도 이런 느낌이 있구나 하는 정도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의 얼굴 창조전 어떤 전시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제가 해왔던 모든 작품들에서 모았던 오브제들, 작품들을 다 모아서 15작품 정도에 들어가 있던 전시 품목을 한 번에 이제 전시를 하고자 기획을 했고 내용들은 거의 다 영화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것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발이라든지 배우들이 직접 사용하였던 상투, 그 비녀, 장신구, 그리고 분장할 때 썼던 수염이라든지 도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영화 분장을 처음에 컨셉을 잡을 때 사용했던 스케치라든지 회의록 이런 걸 모두 토탈해서 집대성해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시회를 둘러보니까 각 작품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작품들에 관여해서 진행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영화는 제가 광해 왕이 된 남자, 영린, 사도, 그리고 대립군, 남한산성, 또 안시성, 그리고 물괴까지 거의 최근에 했던 모든 사극들을 맡아서 했었고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드라마에서 명성황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작품도 했었고요. 네. 정말 2000년대 한국 사극의 역사를 함께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전시회를 준비하시면서 초상권이나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허락받는 일이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보통 배우들 영화에 대한 저작권이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투자 배급사가 30% 갖고 있고 매니지먼트 그리고 영화사 이렇게 삼각구도로 다 나눠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틸 사진 한 장을 쓰려면 이 세 군데의 허락이 다 떨어져야 이 한 장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걸렸던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공문 보내고 공문 받고 또 답
기다려서 피드백 시간이 또 길어지면 그 사이에 또 배우분들이 다른 소속사로 또 이동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럼 또 네. 거기에 다시 보내고 어떤 단계를 이렇게 거쳐서 올라와서 또 답을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1년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그래도 거의 100%에 가까운 분들이 다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잘 무리 없이 못 쓰는 사진 없이 다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함께 작업했던 배우들이 감독님과 모두 처음 사극을 접하게 됐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광해 이병헌 배우분도 그동안 그렇게 연기 생활 오래 했지만 사극을 마지막에 첫 사극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최종병기활의 박해일 배우분도 그랬고 사도의 송강호 배우분도 첫 사극이었던 거죠. 어떤 인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렇게 제가 만나다 보니까 유독 처음 사극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분들한테도 되게 좀 추억이 됐고, 저 역시 좀 특별했고, 그래서 좀 뜻깊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영화에서 분장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흔히 분장이 어디까지 범위에 대한 게 조금 애매할 때가 있는데 저희가 영화에서는 모든 인물에 대한 얼굴까지는 다 모든 게 분장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재밌는 에피소드긴 한데 노출이 생기면 예를 들어 상의 탈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몸도 분장에 포함이 돼요. 네. 그리고 손, 발, 목 이런 부분도 다 분장에 포함이 되고요. 피부에 관련된 모든 피부에 대한 것이죠. 모든 네네, 것이 맞습니다. 분장이고 화장도 분장에 포함이 포함이 되는 돼 거죠. 있죠. 네. 그럼 직접 여배우들 화장도 네. 하시고 여배우들 메이크업을 해드리기도 하고 남자 배우들한테는 또 분장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거는 사극이 보통 한 10명 정도의 분장사가 같이 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유기적으로 배역을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은 주로 어떤 역할의 배우들을 많이 담당하셨어요? 일단 거의 주인공 배우들은 이제 제가 위임을 해서 하고 네. 다른 배역들은 연차와 성향이나 그리고 그런 스킬에 따라서 구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분장 감독의 역할이라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시나리오를 처음 받을 때 사실 그냥 글로만 받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광해의 역할이다 그러면 시나리오만 받고 이 광해의 역할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고민을 하죠. 어떤 캐릭터로 나와야 될지 그리고 스케치 작업을 하기 전에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 자료를 다 펼쳐놓고 배우 얼굴을 갖다 놓고 하나씩 대입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컨셉을 잡아 나가는 거죠. 네.
배우들의 얼굴뿐 아니라 영화 속 등장하는 가발이나 장신구도 모두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동료분들도 이제 전시회를 보러 오신 분이 있는데 비녀나 머리 장신구들이 분장이었다라는 걸 여기 와서 처음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랑 10년을 넘게 알고 있었는데도 영화의 특성상 각 자기 파트에 대해서 몰입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분장으로 보지 않고 소품으로 알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그것도 모든 장면에 들어가는 비녀나 장식, 메이크업, 그리고 뭐 수영을 붙인다든지 모든 것들이 다 분장사의 영역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네. 보통 일반인들이 분장 감독에 대해서 하는 오해가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단순한 화장을 한다 정도에 좀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전시 기획도 그냥 메이크업의 기본적인 것만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걸 풀어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도 관객들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고 심지어 동료들도 잘 모르니까 예, 그런 데 좀 취지가 있습니다. 네. 일반 소품과 분장 감독이 만드는 소품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인물이 칼을 사용을 하지만 얼굴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머리카락이나 얼굴 위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장식들은 분장사에 포함되어 있고 이제 예를 들어 칼이라든지 뭐 은장도가 나와도 다 그건 소품이 되는 거죠. 네. 가발이 사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발과 다르게 사극에 등장하는 그 가발은 제작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안시성에서 설현 배우나 정은채 배우가 했던 가발들은 거의 한 1m에 가까울 정도로 길어요. 엄청 길고 저희가 짧은 거는 연장을 해서 하기도 하고 다 인모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인모 머리카락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그래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좀 안 돼서 많이 귀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고 수소문하는 시간도 거의 한 달? 머리카락이 오기까지. 네, 그 정도 기다리기도 했고요. 네. 장신구들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정말 박물관에서 볼 것만 같은 그런 장신구들이 있었는데 네. 제작도 꽤 공정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때요? 어떤 모든 장식들이 다 영화에 단 한 번씩만 나왔던 장신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작품에 나왔다가 다른 작품으로 이동하거나 이 배우가 썼는데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서 다른 작품에 썼다거나 하는 게 한 번도 없었고 네. 영린에서 현빈 씨가 사용했던 어떤 철제로 된 비녀는 10초 정도 실루엣처럼 나와서 잘 보이진 않았어요. 네. 근데 제작 기간은 한 거의 한 달 반 네. 넘게 제작을 했었죠. 근데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만드는 데 있어서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건 쉽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모든 작품에 다 공을 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도 좀 많이 하고 소재에 대해서 무거운 소재를 너무 잘못 써서
이제 머리카락이 버티지 못하고 가발이 딸려서 벗겨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액션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우 본인 거 하나, 대역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역이 심하게 구르고 하다 보면 이게 깨져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대역이 깨질 것까지 생각한 그 다음 것까지도 제작을 해야 되니까 사실 한 3개, 4개가 네. 제작이 돼야 되는 거죠. 네. 한 개를 만들었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뭐 그런 변수들이 좀 많아서 항상 만들 때마다 좀 이슈들이 좀 생기곤 있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뭐 기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걸 줄일 수 있으실 텐데 그래도 고집하시는 이유는 감독님의 어떤 완벽주의 때문인가요? 그것보다도요, 그냥 영화 자체가 어쨌든 돈을 내고 보는 콘텐츠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사실 성의라고도 생각하고 작품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네, 아무래도 사극 영화이다 보니까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고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고증과 또 창작의 비중이 어느 정도로 나뉘나요? 작품의 성향에 따라서 좀 비중을 맞춰가고 있어요. 네. 사도의 경우는 고증의 비중을 좀 많이 뒀고, 그리고 안시성 같은 경우는 사실 고구려는 사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창작의 비중을 뒀죠. 투구를 왜 안 썼냐, 전쟁 중에.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배우들이 투구를 써서 얼굴만 이렇게 딱 나와서 웃기게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스타일리시하게 가자. 그래서 고증을 무시하고 창작에 100% 비중을 둔 경우죠. 그런 비난에 여론이 좀 쇄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편이세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광해라는 작품이 끝나고 영린이라는 작품이 끝나고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역사 관련된 쪽에 계신 분들한테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왔어요. 네. 분장 감독이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칩니까? 라는 거에 대한 항의를 좀 많이 받았죠. 근데 사실 영화는 허구와 실제가 교묘하게 섞여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건 실제인가 허구인가를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로 고증에만 비중을 맞추면은 모든 게 유니폼처럼 똑같아질 거예요. 모든 영화의 머리 스타일이나 비녀나 모든 수염도 다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창작의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편입니다. 네. 한국 사극 영화 같은 경우는 남자 배우들이 모두 수염이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수염 같은 분장은 꽤 어려운 작업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수염을 보통 한국의 경우는 다 한 가닥씩 붙인 수염을 붙이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다 이렇게 한 번에 붙인 수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링컨이나 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한 번에 얇은 스타킹 같은 망 소재가 배우 피부톤에 맞는 걸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만, 그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창하시는 분들이 다 한 가닥씩 붙이는 걸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일 합작을 하거나 했을 때도 일본에 있는 배우나 스태프들이 너무 놀래고 돌아갔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그런 방식은 외국이랑 한국이랑 좀 많이 차이가 있고요. 영화 안시성을 보시면 보조 출연자 배우들이 한 7,000명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럼 매일매일 수염을 저희가 분장을 붙이는 일을 하는 거죠. 하루에 100명씩 이렇게 붙이는 일을 하는데 그것도 다 한 가닥씩 붙이는 걸 하고 있고요. 그렇게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모든 분장 감독님들이? 사실 그렇게 붙이는 게 저희는 리얼하다고 생각이 네. 드는 거고, 그렇게 한 번에 붙이는 거는 항상 분명히 티가 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붙이는 것보다는 가닥가닥 붙이는 게 분장 시간이 보통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걸리거든요. 한 사람당? 네, 한 사람. 네. 그럼에도 한 번에 붙이는 것보다는 좀 수고가 들더라도 그렇게 좀 턱수염은 그렇고요. 콧수염은 한 번에 붙이는 경우가 좀 많긴 네. 해요. 네. 네. 그래서 식사할 때는 콧수염 떼고 네. 드시고 그러면 여기만 없이 네. 수염은 턱은 이렇게 긴데 그렇게 다 돌아다니시죠.
전시회를 둘러보니까 또 특이했던 점이 분장하신 도구에 배우의 이름을 네. 다 새겨 넣으셨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섬세한 모습인 것 같은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제가 평생 이 일을 할 건데 지금의 나이에 한 반 정도로 배우들이랑 같이 보냈더라고요. 20대 초반부터 지금 40이 넘은 때까지 인생의 반은 배우랑 같이 어쨌든 보냈는데 네. 중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중복적으로 배우들을 이렇게 몇 년이 지나서 또 만나는 배우가 있고 또 한 달 있다가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 계속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할 거라면 배우들 거를 내가 이러게 되나 계속 만들어 놓자 해서 이렇게 모든 작품을 할 때마다 다 만들게 됐죠. 그래서 엊그제 집에서 보니까 몇백 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나다 순으로 해놓고 작품이 들어갈 때 배우 리스트를 받아서 그 배우 걸 꺼내서 작품을 가고 이런 계획이 있는 거죠. 네. 배우들도 자기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분첩이나 브러쉬를 보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아, 너무 좋아하고 중국 배우 같은 경우에는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줄 수는 없고 우리가 10년이든 언제든 만나면 그때 다시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국 우리 배우들도 사실은 그냥 다 대놓고 너무 좋다고, 너무 깨끗하다. 네. 청결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면도 좋고 사실 여건이 되면은 저희가 요 전작품에는 그 조연 단역분들 것까지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8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28개가 나온 거죠, 박스가. 네. 근데 단역분 한 분이 한 7회차 정도 나오셨는데 7회차라 그러면 7번 촬영인 거죠. 네. 4개월 동안에. 너무 좋아하셨어요. 잊을 수가 없는 게 너무 감동했다고 하고 내가 그래도 좀 뭔가 대우를 받는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성의에 대해서도 고맙고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좀 보람이 있었죠.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단역 배우지만 주역 배우처럼 대우를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영화에서 분장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모든 인물에 대한 성격, 성향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분석을 해서요.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모두 분장에 속해 있고요. 지금 보편적으로는 어떤 캐릭터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거를 먼저 저희가 좀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광해의 광해역, 이병헌 배우 그리고 영린의 현빈 씨가 했던 정조 같은 경우도 사전 조사를 엄청 많이 하고 예상되는 이미지, 어떤 얼굴이 나올까를 조사를 많이 해서 그 캐릭터에 맞게 표현해내는 것이 분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준비를 시작하시고 또 어떤 과정을 거치시는지. 캐스팅된 배우를 일단은 먼저 저희가 듣고 나서 그 배우가 출연했던 모든 작품들을 다 찾아서 그걸 일단 펼쳐놓고요. 네. 거기 나왔던 컨셉을 다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해를 봤는데 그 전 작품의 이병헌 배우의 얼굴이 떠오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첫 번째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얼굴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그리기 시작하고요. 이게 잘 어울리겠다라는 걸 가지고 한 10가지 안 정도를 스케치를 해요. 10가지 안을 가지고 감독님하고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10가지 안에서 5가지 안, 3가지 안, 그리고 최종 픽스되는 1가지 안까지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죠. 배우분들한테도 저희가 스케치한 내용을 전달하고요. 네. 이제 피드백을 받고 이제 거기서 또 조율하고 마지막 한 장을 가지고 테스트 촬영을 할 때 그 사진을 가지고 분장을 하는 거죠. 네. 네. 관객들이 보는 그 한 장면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장면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또 컨셉 스케치를 보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네. 인물을 분석하시고 또 그게 흐름이나 이런 걸 연구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 스케치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어떤 외화의 뭐 사진을
캡처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너무 동떨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 배우에서 분장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이겠거니를 표현하려면 얼굴이 가장 흡사하게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정면, 측면, 그리고 또 아래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느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유추하기 위해서 스케치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건 사극뿐만 아니라 현대물도 스케치 작업을 다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필수로 항상 보통 한 작품에 한 150장에서 200장 정도를 3개월 내내 계속 그리고 취소하고 그리고 다시 줄이고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장의 경우는 주로 어떤 파트와 많이 의견이 상충하는 편인가요? 일단 의상이랑 매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의상 파트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의상이 있을 것이고 분장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또 헤어나 컨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니면 컨셉이 의상 쪽에서는 이건 좀 과하게 가고 싶은데 분장 쪽에서는 이건 미니멀하게 조금 굉장히 소박하게 가도 된다. 뭐 이런 지점들이 충돌이 많이 생기죠. 그걸 이제 감독님이 사실 중재를 많이 해주세요. 그런 부분들은. 네. 그리고 고증과 창작 이 부분도 감독님께서 예를 들어 우리 이번에는 고증 무시하고 가자라고 하면 사실은 거기서 방향을 창작으로 다 틀고 갈 수 있는 여지가 네. 되고요. 네. 그런 만큼 창작으로 방향을 틀면 또 그만큼 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또 의견 충돌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의견 충돌은 좀 있고요. 또 네. 배우분이 원하시는 분장도 있고 분장사가 이 시나리오에 맞게 해야 되는 분장도 있고 또 감독님이 얼마나 시나리오 쓰시면서 머릿속에 상상을 많이 하셨겠어요. 네.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또 분장이 또 있어요. 네. 그거를 3개월에 4개월가량 계속 조율하면서 가는 거죠. 네. 사실 날씨나 또 계절에 대해서 또 분장은 많은 영향을 네. 받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좀 가장 일하기 편한 굉장히 난감한 상황? 역시 계절감인데요. 겨울하고 여름이죠. 근데 봄에 영화 찍으면 얼마나 좋지라고 생각하는데 봄에 영화를 찍어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네. 항상 한여름 아니면 항상 한겨울인데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몇 시간씩 밖에 있다 보니까 너무 감정씬이고 너무 애절한 장면인데 갑자기 코가 빨개진다든지 코만 네. 네, 모든 시선이 또 글로 가잖아요. 또 다 깨트리는 거니까 그런 경우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서리가 그 수염이 두껍기 때문에 이 여기에 서리가 생겨요. 네, 그래서 네. 얼어버리거나 하면은 방금 찍었던 거랑 장면이 또 달라져 네. 버리니까 그럴 또 수도 분장을 있겠네요. 지우고 다시 하고 이런 변수들이 있고 여름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땀 계속 나고 그래서 한 카트 찍고 정말 분장을 다시 하는 경우도 너무 많았어요. 막 40분씩 다시 하고 또 한 카트 찍고 하루에 한 3-4번씩 바꾸는 거는 기본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사극 영화는 정말 출연자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참 많은 편인데 하루에 최대 많이 분장해 보셨던 게 어느 정도 되시나요? 네. 450명. 와, 하루에요? 네네. 그래서 밤 12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한 6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분들 오셔서 2시간 분장하니까 8시 했던 2001년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450명이 온 것도 신기한데, 그때 되게 추웠거든요. 네. 손이 너무 시렸던 기억도 있고, 가위가 또 차니까. 네. 너무 고됐던 기억이 좀 네. 있습니다. 체력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네.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거의 휴차 날은 뭐 한 정말 12시간씩 자는 것 같아요. 자고 못 일어날 정도로 네. 이렇게 하고 이 일을 하면서 술, 담배를 또 끊기도 했고요. 예. 뭐 담배는 분장 하시는 분들도 에티켓이기도 해서 사실 직업상 배우들 얼굴을 굉장히 가까이 접하시는 일이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편이세요? 처음에 배우분들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신기했거든요. 20살 초반에. 지금은 일적으로 또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감정보다는 좀 사람 대 사람의 감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얘기나 찍을 분량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또 개인적인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가벼운 소재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분장이 잘 받는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유독 하였던 조인성 씨. 이 전쟁 영화 전부 다 어두운 톤에 막 엄청 부담이 좀 많이 됐죠. 또 요즘은 잘못 나오면 또 엄청 또 그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유독 하얗다 보니까 변화의 폭이 너무 큰 게 오히려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분장했을 때도 본인도 만족도가 높았고 저희도 만족도가 좀 높았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어떤 분장이 좋은 분장인가요? 어렸을 때는 분장의 티가 좀 많이 나고 잘 보였으면 하는 게 또 욕심이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안 나오고 스쳐 지나가면 좀 속상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 앵글의 사이즈에 의해서 머리에 첩지라든지 머리 위에 얹었던 것들이 좀 잘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분장이 너무 잘 보이거나 아니면 분장이 도드라지는 거는 잘못한 분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한 분장은 사실은 캐릭터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분장이 저는 잘한 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객들이 영화 보고 나와서 분장이 생각이 안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분장할 때 특별한 에티켓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날 어떤 장면에 따라서 배우분들의 감정선이 좀 많이 바뀌긴 해요. 엄청나게 힘든 씬을 찍는 날도 있고 그리고 또 즐거운 장면을 찍는 날도 있지만 그래서 그 감정선을 서로 좀 잘 지켜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케어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기에 손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는 담배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끊어야 되지 않나, 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는 항상 음악을 좀 틀어놓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감정을 좀 최대한 이끌어주거나 좀 차분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고 배우분이 전 작품에 출연했던 모든 것을 저희가 거의 다 보고 이 작품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석도 좀 필요하고요. 네. 사실 분장에 포인트를 주는 것도 얼굴의 인상을 좌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분장을 하시다 보면 어떤 부분이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인물이 영화 처음에서 끝까지 가는 과정에 분명히 감정의 변화의 폭이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분장도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거죠. 사극의 경우는 한복도 한 옷 가지고 끝까지 가지 않듯이 저희도 매 씬마다 그 장신구들도 감정선에 의해서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뭐 상중일 때는 검정색으로 된 흑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첩지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돼야 굉장히 보조적으로 그리고 잘 융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많은 작품을 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남한산성이 좀 애착이 많이 가고요. 남한산 컨셉 잡을 때 이 고립무원이라는 상황에 왕도 갇혀 있고 모든 사람 백성들이 다 갇혀 있는 상황에 신하들이 수염을 정말 정갈하게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자르지도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모든 배우들이 그 영화의 윗입술을 다 덮고 나오거든요. 수염 길이가. 그래서 윗입술이 안 보여요. 제안을 드렸을 때 이렇게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 깔끔하게 정말 딱 떨어지게 수염을 분장을 하고 나오면 너무 안 맞지 않냐. 대신 우리가 못 잘랐을 걸 대비해서 길게 여기까지 기르고 나왔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렸는데
다 배우분들이 허락을 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촬영을 했었거든요. 애착이 많이 가는 부분도 그런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를 배우들하고 같이 연계가 많이 됐었고 그래서 물 마시기도 좀 힘들거든요. 제끼고 먹어야 되니까 네. 식사하기도 힘들고 네. 그런 게 좀 추억이 되고 해서 남한산성이 저한테는 좀 기억이 많이 나는 작품입니다. 분장 감독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역시 개봉했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한 작품 개봉하면 기본적으로 5번 이상씩은 항상 가서 보거든요. 어떤 영화는 거의 한 8편, 9번씩 본 적도 있고. 네. 그래서 개봉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내가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때 결과물이랑 비슷한가 또 상상해보고 그러면서 그때 희열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크레딧도 중요하지만 영화 나왔을 때 그 기쁨이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공들여서 만든 이런 장신구나 어떤 한 장면이 짧게 지나가는 경우 좀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사실 좀 서운할 때도 많죠. 한 달 막 너무 애써가면서 만들었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잘린다든지 아니면 반만 나오다든지 아니면 아예 한 몇 초인데 그림자처럼 실루엣처럼 싹 지나간다든지 할 때도 너무 많았고요. 근데 비중을 그걸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편집될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아예 모든 것에 공평하게 비중을 높게 두자라는 원칙을 가지고 하게 된 거죠. 네. 분장업계에 이제 몸 담으신 지가 20년 가까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처음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MBC 방송국에서 방송 사극 분장하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분장하시던 분이 한 50대에서 60대 정도 되셨던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네. 돋보기를 끼시고 분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핀셋으로. 근데 돋보기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분장하시는 모습이 그 어린 나이에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어서 와 이렇게 좀 뭐랄까 아무튼 반했다고 해야 되나 한 네. 번에.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다른 직업을 지금까지 가져본 적도 없고 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분장에 대해서 권태기를 가져본 적은 더더욱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분장 전문 학원이라든지 학교 같은 데를 거쳐서 전문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현장으로 가셨어요. 교육을 아예 안 받은 건 아니고요. 짧게 교육을 받고 현장으로 갔는데 정말 맨땅에 헤딩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뛰어들 때 모든 게 다 낯설고 좀 무섭긴 했거든요. 그야말로 실습이었던 현장은 임권택 감독님의 춘향전이라는 영화였거든요. 그때 나눴던 얘기들이 좀 생생해요. 임권택 감독님께서 몇 살이냐라고 물어보셨고 배우 조승우 씨가 저한테 와서 나이도 먼저 물어보고 이름도 물어보고 그래서 네. 친구하자. 제가 사실 그때 2주 정도만 실습을 간 거였거든요. 근데 악수도 하자고 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저한테는 지금도 생생하죠. 근데 자기가 빠른 80년생인데
괜찮겠냐라고. 사실 한 살 어린 거지만 네. 예, 근데 되게 유쾌하게 그렇게 해서 악수도 하고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아직까지는 못 만났어요. 그 이후로. 네. 조만간 만나시길 만날 걸 기대하고 있죠. 가장 네. 보고 싶은 배우기도 하고. 되게 분장 감독이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제일 막내 포지션을 좀 오랫동안 하게 되고요. 보통 1년 넘게 하고 그 다음부터 단계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분장 팀장을 거쳐서 분장 메인이 되기까지가 보통은 한 10여 년 와. 정도 걸리는데 사실은 그 메인 감독이 되지 못하고 관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 더 치열해진 상태여서 네. 지금 배우는 학생들이나 갓 들어온 청년들이 좀 오래 버티지 못하고 관두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는 해요. 네. 그게 어떤 실력의 차이인지 아니면 끈기의 차이인지. 사실은 처음 왔을 때 화려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부분은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힘들어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 번 검증되기까지 과정이 너무 긴 거죠. 네. 한 번 검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검증된 것 때문에 계속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검증되는 기간이 너무 기니까 중간에 어쩔 수 없는 상태로 좀 많이 관두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는 거죠. 네. 일을 하시면서 고비는 없으셨나요? 고비는 그러니까 권태기나 지겹다라는 생각은 사실 없었고요. 근데 일적인 고비는 있었죠. 드라마 방송국에 들어와서 한 3년 정도 사극을 배우고 나왔는데, 영화 현장에서 영화를 너무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영화는 또 드라마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 네. 근데 제가 엽기적인 그녀를 하고 드라마 현장에 갔을 때도 드라마 현장은 또 영화 현장을 인정하지 않았죠. 10년을 하고 와도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양쪽 다 같았어요, 그때는. 분장 감독에게 실력이란 건 어떤 건지, 이게 빨리 하는 건지 아니면 네. 섬세한 디테일. 시간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가 돼버렸죠. 네. 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배우를 그 딱 정해놓은 컨셉을 빠르게 분장해서 맞춰주는 것도 실력이 돼버렸고요. 네. 그리고 퀄리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유학도 갔다 오고 엄청나게 연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실력은 분장이 배우의 연기보다 위에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좀 지켜주는 게 가장 큰 실력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분장 감독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사극의 경우는 사실 분장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역사적인 지식도 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모든 제품을 다 수입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영어 공부도 좀 부족하지만 모든 제품이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런 제품이 아예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꾸준히 좀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노력하시는지도 네. 궁금해요. 보통 분장하면 그 배우분의 얼굴의 위치에 따라서 제가 이동을 하면서 분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동을 하면서 분장하는 시간이나 그리고 또 불편함이 좀 있어서 좀 양손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른손은 기본으로 하되 왼손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한동안은 식사도 왼손으로 했었고 젓가락질도 왼손으로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양손을 다 쓰는 거죠. 그래서 몸을 이동해서 분장을 하지 않고 여기 정면에서 분장할 때는 그냥 손에 손을 바꿔서 분장을 하는 거죠. 네. 네. 그거는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왼손으로도 똑같이 왼쪽 눈을 이렇게 잘 네, 그리시고 그렇게 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와, 드라마와 현대극도 좀 하셨지만 주로 사극 영화를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현대물보다 사극이 사실 모든 면에서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죠. 분장해야 될 것도 많고 출연자분들도 몇천 명씩 끝날 때까지 나오니까 너무 많지만 배우들의 그 분장하고 나서의 폭은 정말 너무 큰 것 같아요. 딴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만끽하고 싶은 게 현대물에 비해선
사극이 훨씬 많은 것 같아서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사실 분장에 있어서 사극 영화와 또 다른 장르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극이 아무래도 배우분들의 폭이 가장 크게 변화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일반적으로 비유할 때 사극이 운전에 비하면 스틱 같다는 얘기를 해요. 수동. 네. 또 오토는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만 스틱은 제한적이잖아요. 굉장히. 그렇게 비유할 정도로 사극이 모든 면에서는 현대물에 비해서는 뭔가 더 특별한 부분도 많고 그리고 공정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극을 좀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극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학파들이 도전하기 좀 어려운 장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영화 현장에 들어와서 그 꿈을 펼치지 못하고 관두는 케이스는 거의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영화의 분장이라기보다는 한국 영화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술을 한국 영화에 적용시켜서 변환하기까지 기간이 사실 엄청 걸리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적용시키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차이점을 그 차이점 때문에 힘들어서 좀 적응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죠. 문화적인 것보다 어떤 기술적인 네. 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기술적인 차이가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배워온 것을 한국에서 쓸 수 없는 기술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네. 그런 차이점이 좀 많이 있죠. 네. 해외 작품도 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참여하시게 되셨는지 계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완전한 해외 작품은 아니었고요. 다 합작의 형태가 네. 있었죠. 한일 합작 영화 그리고 한중 합작 영화를 촬영을 했었고요. 한중 합작 영화는 배우분도 한국 배우, 중국 배우 이렇게 돼 있고 스텝도 한국 배우, 한국 스텝, 중국 스텝 이렇게 반 정도씩 나눠서 작업을 했었고요. 네. 외국에서 일본 영화를 할 때 일본 스텝들이 가장 신기했던 거는 한국은 어디서든지 촬영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 일본은 뭔가 더 공문도 보내야 되고 허락도 받아야 되고 엄청난 공정 과정이 너무 많은데 네. 좀 한국 특성상 네. 또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건 빨리 해결이 되니까 네. 그런 걸 너무 좋아했고 분장 또한 그들이 오랫동안 했던 사극이랑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닥씩 붙이는 거에서 너무 놀래고 들어갔던 네, 기억이 네.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분장 기술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나요? 분장은 사실은 해외로 많이 나가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아직은 없기는 한데 관계가 좋았을 때 중국에 한참 나갔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메이크업 기술은 중국 배우분들이 너무 좋아했다라고 들었어요. 네. 항상 중국 배우들은 좀 크게 보이시는 걸 좋아하는데 한국은 조금 자연스러운 걸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컸던 얘기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분장 업계의 수명이 좀 짧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은 사실은 나이가 많이 있어도 예를 들어 한 뭐 80세, 90세까지 해도 그냥 현장에서 1대1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직은 사회가 좀 보수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물론 존중해야 되는 건 기본이지만 좀 부담스러워하는 네. 문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80이 됐을 때, 80이 됐을 때, 90이 됐을 때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나이까지 계신 분들이 없고 제일 많으신 분이 한 50대 중후반 정도는 그것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네. 예, 그래서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이게 좀 너무 짧은 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으면 하고 저 역시 그 나이까지 분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바꾸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변화돼야지 그 분이 시정될까요? 약간 장인으로 보고 그냥 직업을 오래 하신 분 정도로만 보면 오히려 더 든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네. 또 우리나라에서 직접 분장 회사를 차리시기도 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국내 유일이라고 하던데. 모든 영화에서 분장 감독님들은 다 개인 프리랜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작품이 끝나면
한 세 달이나 네 달 정도 쉴 수도 있고 뭐 바로 다음 작품에 이어서 할 수 있지만 저는 작품의 연속성을 가지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직원들이 소속감을 갖고 회사가 돼서 하면은 오히려 더 힘이 더 생길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기술적인 부분도 서로 공유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회사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초반에 주변에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만약에 한 작품이 끝나고 다음 작품을 못 들어가게 되면 10명, 20명의 직원들이 어떻게 되냐라는 걸 우려를 했는데 도전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작품이 더 많아지는 반대의 효과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독보적으로 활동을 하시게 된 비결이 있다면? 안 해봤던 걸 시도한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지금도 모든 분장 회의는 다 영화를 캡처받거나 레퍼런스 사진들을 다른 영화의 것이나 아니면 뭐 외화라든지 것을 차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거의 인물 스케치를 정밀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해봤던 것들이고 모든 걸 제작을 씬마다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안 해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회사 역시도 안 해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필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이나 또 희망사항 있으시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이 전시를 통해서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거 지금 사실 꿈을 이룬 거긴 하거든요. 근데 더 큰 생각은 분장 뮤지엄을 세우는 게 목표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인사동에 공간에서 했지만 사실은 부산 전시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해외 전시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 마치고 나서는 어느 순간에는 박물관이 세워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중들이 와서 분장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고 가발 제작이나 장식물 제작도 그 박물관 안에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네. 그게 마지막의 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네.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네. Makeup of actors and actresses in many Korean historical dramas comes from his fingertips. I learned so much about the makeup industry from makeup director Cho Tae-hee today. We'll be back with another guest next week.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Bye-bye.